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얼굴을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화면을 좀 열어주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열어주시네요. 네, 울산 남부교회, 성서 중부교회, 하늘빛교회, 네, 참 많은 교회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되는 건 맞겠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얼굴이 반도 지금 안 열려 있어서 지금 다 화장실 가셨나 싶어서 시작하기가 약간 두려워지네요. 조금만 더 우리 선생님들이 접속하시고 화면을 열어주시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시는 선생님들, 볼일 보고 오시는 선생님들 화면 열어주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할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또 저희 한성교회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또 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또 어려운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또 한마음 모아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캠프 준비로 인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취학부 강의를 진행합니다. 취학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 교재를 통해 어떻게 캠프를 기획하고 캠프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에 도움될 수 있는 말을 제 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성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류한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우리 저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화면 다 켜주시고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이 시간 저희 이제 강사가 3명인데요. 이제 초등부인 저와 그리고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전도사님 3분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있으시죠? 저희 선생님들이 받으신 물품들 있잖아요. 활동 키트. 그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책상 위에 펼쳐주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 강의 시간은 그냥 말만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만져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활동 키트가 없으면 그냥 피상적인 강의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들을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강사 소개 끝났고요. 자, 오늘 선택 강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교재 설명을 드린 다음 이제 요셉 마라톤 대회라고 저희가 명칭한 이제 코너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질의사항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 목록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8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체 지금 가상 배경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네네.
전체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저희 이 방콕 묵상이 올해 계속해서 발간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7월, 8월 방콕 묵상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커리큘럼으로 해서 창세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취학, 취학, 청소년까지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도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VBS와 이 책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은 이 방콕 묵상이라는 매일의 어떤 묵상집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번 여름 캠프 VBS는 이 커리큘럼 안에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좀 더 깊게 조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번 VB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 묵상 취업부 교재에서 보면요. 커리큘럼 상으로 7월 마지막 직주부터 8월 한 달간의 내용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평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이제 필사 노트, 네, 보시면은 직접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열어보시면은 여기 계속해서 뭐 데이 1, 데이 2 하면서 쓸 수 있는 필사 노트와 그리고 활동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이제 이야기 성경과 이제 학교 기송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사 노트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방콕 카톡 묵상을 지나서 이제 매주마다 저희가 하키우키송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나온 곡이 미취학, 취학 그리고 주기도문송 세 가지의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관련된 노래들이 7월 마지막 주와 8월 한 달이니까 총 5곡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 세 곡뿐만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찬양곡들이 더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은 여기 보시면 잘리네요. 네, 잘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주일날 말씀을 노래해요 코너 보면은 악보가 다 있잖아요. 이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외우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 구절을 외움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BS 이 교재와 방콕 묵상을 겸하여 쓰시면 교육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특별히 고난 속에서 이제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다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요셉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방콕 묵상 넘어가서 저희 VBS 내용을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달려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달려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요라는 마라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번 VBS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변곡점이 있는 어떤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 성경의 그 변곡점들이 마치 이제 마라톤의 코스처럼 뭐 1코스 마라톤, 뭐 2코스, 3코스 이런 느낌처럼 마치 마라톤과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어떤 때가 있었지만 그 때를 다 통과하고 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마라톤과 유사하다, 마라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은 혼자 힘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페이스메이커, 이제 기록을 체크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끌어주는 그런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톤이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에 기인하여 저희가 마라톤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그 키트 아까 설명 드렸죠. 근데 키트를 실제로 아까 만져보시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아직 못 만들어 보셨죠? 아까 전에 만들어 보셨어요? 네, 아마 못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이 키트는 도대체 왜 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랜선 캠프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키트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뭐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랜선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방관자 내지는 관중으로 그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캠프에 내가 참여자로서 들어와서 내가 함께 즐기고 경험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직접 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도 여기서 일원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구나. 내 코너학습으로 참여하는구나. 인터넷상이라서 우리가 그냥 보고 관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활동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컨셉에 맞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마라톤이라는 컨셉 안에서 바리에이션이 됐고요. 그래서 판박이 뭐 그런 화이트보드, 응원봉 그 모든 것들이 이 마라톤의 어떤 느낌을 살려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이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마라톤 하면 왜 달릴 때 막 응원하잖아요. 막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면서 이 캠프의 분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물품, 응원봉 꺼내볼까요? 키트 꺼내볼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했다가 이게 이거 불량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달려라 요새 빨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빨대 보이시나요? 빨대. 네. 그래서 빨대를 준비되셨죠? 이미 꺼내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 꿀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 빨대를 여기 입으로 부는 이 주입구 있잖아요. 주입구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날개를 벌리셔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끼워주시는데 끝까지 밀어 넣어 주셔서 이 끝을 잡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부셨잖아요. 근데 보시고 그냥 떼면 보이세요? 약간 처져요. 근데 이게 팽팽해지려면 이 입구 쪽에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 양옆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빨대가 다 나가는 시점까지 꾹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접착제가 다 눌려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응원봉을 제가 잘리네요. 네,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2개 완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설교를 한다거나 뭐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응답을 할 수 있겠죠. 이 응원봉을 가지고. 네, 차력쇼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응원할 때 친구들한테 자 박수 쳐볼까요? 하면 그냥 박수가 아니라 하면서 해주세요. 쳐볼까요? 우리 선생님. 네,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뭐 팀전으로 할 때는 우리 팀 응원해볼까요? 화면에서 누가 뭐 응원 열심히 하는 친구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화면에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진행할 때나 이제 교육자한테 응답을 할 때나 교사한테 응답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티가 나는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봉을 넣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그렇게 캠프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선생님을 응원하거나 우리 친구들이 그냥 흥겨워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넣어드린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하죠. 이 응원봉은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흔들어야지 티가 나지만 캠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친구를 블링블링하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제품이라고 하니까 홈쇼핑 같네요. 죄송해요. 반짝이 스티커입니다. 바로 보이세요? 반짝이 스티커. 가위 좀. 근데 반짝이 스티커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 반짝이 스티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위가 필요하고요. 가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물티슈. 그냥 막 이렇게 그 흔한 반짝이 스티커를 생각하고 그런 낱개로 팔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대충 물로 하고 하면은 이게 다 막 이상하게 되고 막 더러워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팁을 좀 알면은 낭비하지 않고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여기 하나 잘라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려라 요셉이라는 이 스티커를 한번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려라 요셉 스티커만
오려 주신 다음에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티커도 마찬가지겠죠. 붙이고 싶은 스티커만 이렇게 가위를 통해서 오려줍니다. 그래서 정성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하나하나 오려서 이제 보내셔도 우리 친구들이 좀 편하게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하나가 남는데요. 이 스티커에서 위에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비닐을 제거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비닐이 떼어진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진 다음에 바로 피부에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 붙여줄게요. 볼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물티슈 한 장을 꺼내셔서 그냥 이렇게 대고 계시면 돼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대고 계시면 되는데요. 뭐 오래 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만 대고 있으면 되냐. 그냥 이 종이가 다 젖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몇 초만 이렇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보여가지고요. 다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떼시면 예쁘죠? 아, 우리 선생님들 네, 너무 환하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네, 예쁘죠? 한 김에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하나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딱 두 개의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요셉 얼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도 비닐 커플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 볼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물티슈 한 장을 가지고 적셔 주신 다음에요. 떼시면 오! 너무 오래 안 했다. 손 떨어졌어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적시셔야 돼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물티슈의 힘을 믿고 금방 떼버렸네요. 네. 자, 실패를 삼아가지고 다시 하나만 더. 아쉽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 하트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시고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이 종이 뒤쪽 편이 물로 적셔졌다. 물로 이렇게 다 묻었다 전체적으로. 요게 티가 나야 됩니다. 그냥 아까처럼 됐다 싶어서 떼시면 안 되고요. 뗐을 때 물이 적셔졌어요? 아, 네네. 요때 이렇게 스며시 떼면 이때는 이렇게. 그쵸. 선생님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죠? 네. 이렇게 캠프 시작부터 끝까지 온라인 캠프로 진행할 때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캠프로 진행할 때도 이렇게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너무 예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꼭 얼굴에 안 붙이시고 이렇게 손 등에 그리고 이 부위가 뭐죠 이게? 네, 뭐죠 이게? 팔뚝? 네, 팔뚝 부분에 이렇게 붙이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응원 판박이랑 응원봉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교재와 화이트보드판을 뒤편 코너 학습을 할 때 활용하시는 물품이니까요. 꼭 잘 챙겨주시고 요셉 가방은 친구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진행하시거나 이제 집에서 꺼내려고 할 때 가방에 있다가 거기서 꺼내라. 가방에 끝난 다음에 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포 가방이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이에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것은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제 지금 현 상황이 다르고 캠프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와 관련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1단계, 2단계, 2.5단계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이런 방역 지침이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막힐 때는 주일 공예배만 드려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고요. 주일 공예배에서도 20%만 드려라. 이렇게 하는 지침이 있고요. 이제 지금 백신이 많이 맞고 있는데 백신이 많이 활성화돼서 7월이나 8월에 현장 이제 다 오픈해라라고 하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세부 일정표가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요청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온라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온라인은 저희가 이제 흔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주로 이제 모든 교회가 어른 그럼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어린이 예배로 그 어른 예배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했을 때 뭐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금요 철야로 하는데 이때 사실 현장으로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상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한다면 영상 예배 송출하듯 그 온라인 무대 위에서 설교 강사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어린이 말씀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어떤 개관 말씀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 찬양 배우는 시간 그리고 아까 찬양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면은 이때는 완전한 랜선 캠프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전쯤에는 스태프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뭐 스태프이라는 게 따로 거창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줌을 만질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코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뭐 점수 같은 걸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진행 물품 같은 것들 날라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자를 좀 이렇게 보조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진행하는 어린이 랜선 캠프고요. 이 랜선 캠프는 주로 오후 1시부터 이제 오후 한 6시 어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을 따로 저희가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에 모이면 줌에서 모여서 1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때도 이제 여는 개회 예배를 시작하고 개회 예배 이후로 바로 이제 코너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죠. 코너 학습을 순환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 닫는 예배 클로징 예배를 하고 다 같이 단체샷 찍고 간증문 쓰고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이제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콕묵상을 쓰시는 분들은 나라 활동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전날에 코너학습에서 했던 것들 중에 만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본가 활동으로 진행해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이제 온오프라인이 같이 섞여 있는 일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일 공예배가 열려 있다라는 전제로 이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주일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개관을 하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공과 진행을 한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토요일은 아까 말했듯이 금요철화는 온라인이 되면 온라인으로 여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같이 여셔도 돼요. 오프라인 현장으로 진행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토요일도 아까 어린이 랜선 캠프처럼 오후 내내 오후 1시부터 6시 여간까지 뭐 1시부터 4시까지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주일은 또 마찬가지로 현장으로 열어서 현장 예배 때 예배를 진행하시고 공과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은 정말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향적인 캠프 모습일 텐데요. 백신이 다 나오고 다 맞아서 7월 때부터는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전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 모든 물품이 랜선 캠프 때만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현장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온오프라인 그 합동으로 되는 그 일정 가운데 이제 금요철야 그리고 토요일날 어린이 캠프를 현장으로 다 여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수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자체는 오후에 그냥 자지 않고 어디 뭐 숙박업체나 가지 않고 그냥 그 오후 내내 진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어떤 고민들을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기획안을 올릴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 형편에 맞게, 방역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교재 살펴보기 넘어가기 전에요. 이 일정표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하나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저희가 올해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그죠? 3월. 3월에 봄봄 캠프라고 봄 캠프를 랜선 캠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교회들별로 지금 랜선 캠프를 진행한 교회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기획하는 이제 교역자 입장에서도
기획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반신반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랜선 캠프가 실제로 진행이 된 다음에 나오는 피드백들은 그 처음에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질 정도의 정말 180도 반대되는 피드백들이 나왔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게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캠프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마주할 수 있고요. 한 명 한 명 그 화면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요. 한 명 한 명 저희가 즉각적인 응답과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랜선 캠프로 진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시청하고 만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했을 때 정말 즉각적인 이름을 불러주고 반응을 하고 만들기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거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랜선 캠프를 이제 더 방역 지침이 좋아지지 않아서 랜선 캠프를 진행하게 됐을 때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거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저희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영상들이 사실 다 이미 했던 전례들이 영상으로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들을 참여할 때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간증문에 이제 남겨서 어떤 부분을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받다라는 간증까지 저희가 다 받은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실 때 마음을 모아서 좀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지만 확신하건대 그렇게 랜선 캠프가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나눠도 괜찮죠 우리 선생님들? 네.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캠프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이제 현장 예배 때 20%가 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예배 때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는 저한테 한 명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시냐면은 조교사님, 제가 제 아이랑 들어가서 제가 취학부 연합 캠프를 했었거든요. 제 소년부인, 제 초등부인, 제 아이와 들어와서 이 캠프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은 제가 확신이 없어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공지는 했지만 해야 된다, 막 그날 와라 이런 동요를 못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동요 할 걸 그랬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줄줄이 저한테 마치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줄 서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시고 또 그런 용기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나눠도 되는 거 맞죠, 우리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랜선 캠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분명히 될 거라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잘 기획하시면 분명 우리 친구들은 현장 그 이상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자신 없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축소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용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교재를 살펴볼 건데요. 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이 강습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추억을 가졌다 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이 캠프 가운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하실 때도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도 어떤 코너 학습을 진행하실 때도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활동이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공과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다면 그냥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하고 끝냈다면 아쉽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새겨주고 싶어서 이 캠프를 기획한 건데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줌으로 교사 기도회
일주일에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끝나고 모이시던, 뭐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모이시던, 뭐 불법인 상황이라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교사 기도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온라인 공간으로 모여서 기도를 꼭 한 달, 못하겠으면 꼭 2주 정도는 꼭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진행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온라인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죠. 뭐 말해 뭐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저희 취약부 교재를 한권 가져주시겠어요? 네, 제가 PPT 가져왔습니다. 네, 달렬의 여세 취약부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보이시죠? 네, 이제 교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저희 교재는 랜선 캠프건, 뭐 취약부 공과건, 사실은 공과는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기획을 했냐면요. 저희가 이미 방콕 묵상을 통해서 공과 활동을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집이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방콕 묵상을 활용해서 공과는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랜선 캠프와 캠프의 실제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만든 책이 이번 VBS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공과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시거나 좀 이렇게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아닌 방콕 묵상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구매 강매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걸 통해서도 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코너 학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그런 내가 종이를 가지고 풀고 종이에 적고 종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학습지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보다는 방콕 묵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재는 저희 캠프가 진행되는 코너 학습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교재는 그래서 교재 중에서도 활동북에 가까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진행되게 캠프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라는 점 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맨 앞장에 이제 참가 신청서가 있죠. 맨 처음에 참가 신청서인데 이걸 언제 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캠프 등록하고 뭐 회비를 내고 뭐 온라인 상이건 오프라인 상이건 참석을 하지만 사실 명확한 시작을 알리고 캠프의 어떤 포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물론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2021 요셉 마라톤 대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야겠죠? 라고 하며 이 참가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교회 분서와 부서, 뭐 학년반, 연락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 다음에 다 같이 외치는 거죠. 달려라 요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류한석은 대회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캠프 날짜, 무슨 연도, 몇 월 며칠 한 다음에 옆에 정예 친구들은 이름 쓰라고 하시고 왜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사인 한번 연수해보는 그런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자 인을 도장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인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달려라 요새 마라톤 대회 이름 부분에다가 사인을 쓰고 시작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교재를 잃어버리거나 모여서 할 때도 이 책에 이름을 쓰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그 이름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매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참가 신청서는 나 스스로 결단하고 이 마라톤 대회에 내가 진정을 다해서 이 마라톤 대회 끝까지 완주하리라 라는 그런 컨셉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외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다 함께 읽어가며 이제 구절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요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죠? 캠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 신청서를 다 쓰신 다음엔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너 학습입니다. 어호. 잠깐만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PPT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게 베타 버전이라 이게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잘리는데. 네네네.
중지할게요. 중지하시고. 저 지금 핀 고정돼 있나요? 네. 말씀하시면 네. 여기 이제 교재를 펼쳐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코스 설명이 있죠. 그래서 따라볼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아셔야지. 교육자들이 이걸 아셔야지 자신감 있게 코너 학습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처음에 구덩이 코스. 구덩이 코스. 안 따라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덩이 코스. 구덩이 코스. 다음에 도망쳐 코스. 다음 옥사리 코스. 마지막 빅토리 코스. 외우기 쉽게 이 네 가지를 세 글자 단어로 다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가 구덩이 코스고요. 두 번째가 도망쳐 코스. 그리고 세 번째가 옥사리 코스. 네 번째가 빅토리 코스예요. 각각의 이야기가 이제 각 사건별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터닝 포인트였지. 이런 사건은 요셉의 삶 가운데 충격이었지. 라는 사건들 중심으로 저희가 코스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덩이 코스는 맨 처음 이제 까불까불하고 형들한테 이렇게 막 자기 자랑하던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나 쟤 막 우리 쟤 마음에 안 든다. 쟤를 막 이렇게 험한 말씀이 좀 그런데 죽여버려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며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는 첫 번째 충격.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사건을 이 구덩이 코스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 코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전체 우리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코스 구덩이 코스에서는 바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고난 이제 구덩이에 버려짐을 당했던 그 일이 바로 첫 번째 코스 구덩이 코스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시면서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에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티커가 어디 있냐? 맨 끝으로 가시면 여기 부록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구덩이에 떨어지는 요셉 스티커가 있어요. 그죠? 이 스티커를 맨 앞장에 구덩이 코스 옆에 스티커 붙이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덩이 코스가 끝난 다음에는 도망쳐 코스죠. 도망쳐 코스는 말만 들어도 알겠죠? 요셉이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이제 다시금 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금 이제 잘 살게 되었나라고 싶을 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고 뛰쳐나가는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사건을 도망쳐 코스로 제가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코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서 두 번째 요셉이 도망치는 이 스티커 두 번째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구나. 도망쳐 코스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옥사리 코스 세 번째 요셉이 고난을 겪는 장소죠. 그래서 요셉이 이 옥사리 코스는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이 형통케 하셔서 감옥을 벗어나 이제 총리가 되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덩이 코스, 이 옥사리 코스는. 그래서 이제 그 옥사리를 살게 되는 죄수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 꿈을 풀어주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각인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이제는 그 꿈을 통해서 다시금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코스 안에서 되뇌어져요. 이렇게 말로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코스에 들어가면 이래서 그렇게 많은 스토리를 다룬다고 이해하신 거구나 라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는 코스로 이 옥사리 코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 빅토리 코스는 이제 이 모든 요셉의 어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마라톤 완주가 끝났을 때 어떤 자리로 데려가셨고 이전까지 진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다 한번 복귀해보는, 다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승전 가기 전 최종 관문인 거죠. 그래서 빅토리 코스인데요. 자, 이 활동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코스를 우리 캠프에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거지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벌써 지금 40분 했대요.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제 코너 학습을 해봐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들이 만나니 좋아서 제가 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각 코스마다 저희가 45분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코너 학습을 좀 다르게 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코스마다 우리가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에서 45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코스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시냐? 이제 4개의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규모가 조금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케어 가능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회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걸 순환식으로 할 필요 없고 하나 시간을 배정해 가면서 그냥 순차별로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이 코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망초 코스 끝나면 옥사리 코스 끝나면 빅토리 코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이제 풀로 이제 쉬는 시간 중간중간 주어가면서 포스트 게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선생님 한 명 한 명 붙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다. 라고 하신다면 순환식으로 돌려야겠죠.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은 이제 각 오프라인일 때는 방을 배정해야겠고요. 온라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소그룹실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캠프를 내성 캠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의 소그룹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4개의 소그룹실 안에 진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 명씩 배정을 하겠죠. 그리고서 그 코스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소그룹마다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을 팀으로 이제 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3개가 있으니까 3개 부서를 한 부서당 한 팀으로 해서 그 3개 부서를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진행하게 될 때 처음 코스 뭐 구덩이 코스에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부가 들어갔다. 그럼 도망쳐의 유년부, 뭐 소년부가 3번째 코스에 들어가고 4번째 코스 남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 선생님들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코스가 45분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이동 시간 되기 전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다음 소그룹실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실제로 저희가 이 소그룹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 소그룹실을 찾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동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은 그 소그룹실에 처음부터 배정을 해준 다음에 그 자리 가만히 있고 그 코스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그 다음 소그룹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 코스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개 팀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3개 팀을 4개로 돌릴 필요 없고 4개 팀이다. 그 4개 팀을 이제 구덩이에서 다음 도망초에서 이제 옥사리에서 그 빅토리로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꼬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코스에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되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의 삶에 대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구덩이지만 구덩이와 이제 보디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의미성을 부여하고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각인하는 시간은 옥사리와 빅토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하나 코스가 다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가 모두 끝나고 났을 때는 애들이 그냥 우리가 야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할 때 그 사건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꼭 반복 학습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넘어가시면은 구덩이 코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페이지가 바로 이 빙고 게임판이에요. 그래서 빙고 게임판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다시 강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빙고판을 이용해서 빙고를 진행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진행하는 빙고판이 아니라 친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행동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빙고 게임입니다. 그것은 좀 이따 강사님이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망쳐 코스는 줌 게임이에요.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 걸맞는 줌 게임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어떤 줌 게임에 대해서 많은 게임을 알고 계시다면은 의미 부여를 해서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줌 게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예시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코너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이게 저희 필살기인데요. 그 옥살이 코스 지금 우리 선생님들 큐브 받으셨죠? 큐브. 요 큐브로 뭘 만들 거냐? 요셉이 감옥에 뭐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이 스티커를 붙여나가면서 이렇게 복음 딱지 만들듯이 움직이고 접고 펼치고 하면서 만드는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마지막은 빅토리 코스인데요. 이 빅토리 코스는 저희가 13문짜리 영상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처음에 이제 형들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말미가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13문 안에 모두 담아드려서 이야기 성경으로 제작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골든벨을 푸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자세한 코너학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강사님들이 진행하실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코너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 찬양 악보를 저희가 도대체 왜 넣어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찬양 악보를 왜 넣어줬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귀로 듣고 율동은 따라하지만 정확한 가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정확히 악보를 보고 외우고 따라 부르고 그것들로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더라도 이 가사를 알아야지 정확히 그 내용을 각인시키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따라 부르라고 저희가 이 악보를 따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취학부 주제가 취학부 주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노래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송까지 해서 3개의 곡을 저희가 악보로 실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죄송해요. 더 많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똑똑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간증문인데요. 이 간증문은 언제 쓰는 거냐? 이 캠프 사실 마무리 때 가장 중요하죠. 맨 처음에 참가 신청서가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캠프든 예배든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은 캠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날 있었던 내가 기억에 남는 내용, 기억에 남는 느낌, 기억에 남는 추억을 꼭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캠프의 마지막 말미에 간증문을 적지 않고 그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이 캠프가 그냥 재밌었어요 하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다시금 그 장면을 떠올리고 캠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복귀함으로써 다시금 그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간증문을 적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날 당일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 그날 이제 좀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날 주일 시간이라도 꼭 간증문을 여기 보시면 가위선 있죠? 잘라주셔가지고 한 장씩 배부를 해주시고 여기 줄글로 적는 거예요. 줄글로 적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간증문을 적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간증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문을 중에 발표할 사람 아니면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간증을 나누고 그것들을 다 나눈 다음에는 기도하고 마치면서 이 캠프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증문을 쓰고 캠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제는 바로 코너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저는 좀 이따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치워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성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제 구덩이 코스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줌으로 함께하는 게임, 줌으로 함께하는 코스의 이제 묘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구덩이 코스는 형들의 미움받아서 떨어진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는 코스인데요. 아이들한테 의미 부여를 해주실 때 우리가 빙고를 다 채워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모두 꺼내줍시다. 이렇게 한번 언지를 해주시고 이 게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2가지의 빙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빙고 게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빙고 게임.
첫 번째는 모션 빙고, 두 번째는 컬러 빙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실 때 상황이 괜찮으신 선생님들, 사역자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열어주시고 같이 이제 한번 해보면은 줌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구나,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덩이 벗어나기라고 되어 있는 모션 빙고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초록색 네모칸을 보시면은 이제 30가지의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저희가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30개 중에서 25개만 골라서 여기 빙고판에 숫자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오른손 흔들기 이렇게 쓰기 너무 힘드니까 숫자만 골라서 쫙쫙쫙쫙 섞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교역자께서 이제 빙고를 시작할 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칸을 지울 수 있으려면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이 행동을 직접 취해야지 이 빙고판에 칸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번을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1번을 불렀으면 자 1번입니다. 그러면 오른손 흔들기 카메라 앞에다 오른손을 흔드는 사람만 이 칸을 지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0가지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한 가지, 두 가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시간을 잠깐 30초 뭐 드릴 테니까 이 빈칸에다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숫자를 한번 써보실까요? 네, 써보시겠습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쓰셔야지 빙고가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네,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할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는 22번 적은 친구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뭐냐면 하트 만들기입니다. 자, 하트 만들기 한 사람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카메라에다가 함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카메라 앞에다 하트 모양을 만든 친구들은 이 칸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6번 소리 지르기. 소리 지르기 한번. 소리 지르기를 한 친구들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소거를 다 몇 명 아주 많지 않다면 음소거를 풀어주면서 이제 소리를 한번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전략으로 좀 어려운 행동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애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물구나무 서기 그러면은 이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잘 미리 보시고 좀 해서 아무나 안 할 것 같은데 누군가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눈 모으기 이런 거는 눈 모으기 막 이렇게 모으는 아이들이 있겠죠. 네, 이런 재밌는 행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고 특별히 27번에 눈물 흘리기 같은 거는 하는 애들이 있으면 진짜 그거는 이제 그 캠프의 스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모션 빙고는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 앞에 갖다 대보세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빙고칸 다 채운 친구들은 카메라 앞에 대볼까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실 때 멘트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컬러 빙고 채색옷 조각 모으기예요. 우리가 채색옷을 생각하면서 이제 25가지의 색깔을 이제 다 채우는 거죠. 근데 이거 색깔의 이름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뭐 연노랑 찐노랑 노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규칙만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네. 그 전에 컬러 빙고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죠. 예를 들면 이제 쓰겠죠. 뭐 주황색, 빨간색,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쓴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또 부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색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남색 물건을 찾아가지고 와서 카메라 앞에 똑같이 대는 거죠. 남색, 이거 남색이야. 이런 식으로요. 또는 하얀색, 그러면 찾아서 하얀색 이렇게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가져오는 친구들만 이 칸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썼더라도 내가 집에서 이거 못 찾았어. 그러면은 그거 못 지우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노랑과 찐노랑을 어떻게 하나요? 그랬을 때 일단 카메라 앞에 가져왔을 때 인정되는 거라면 그냥 한 물건당 한 칸만 지울 수 있는 걸로 규칙을 정해주시면 그런 구분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를 아이들과 하면요. 애들이 카메라에서 막 왔다 갔다 갔다 뛰면서 막 안방까지 뛰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쉬운 거 한번 색깔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끝났어요? 아니, 사람. 네, 제가 그냥 시험 삼아서 하나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무슨 색깔일까 하다가, 자, 제가 사회자를 치고, 자, 초록색!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뛰어가겠죠? 막 일어나서 방으로 가져와서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지금 그거 맞아요. 그 가방, 구직포 가방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방콕국산 책도 초록색, 블록도 초록색.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네, 구더미 포스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더미 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번 도망쳐 코스는 캠프에서 그냥 풀고 뭐 어떤 것들을 그냥 보고 하는 것만 하면 너무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도망쳐 코스는 들리죠, 잘. 네. 도망쳐 코스는 동적인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사무실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교육자들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거 크로마키를 치운 이유가 사실 이 코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화면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게임은 준 게임이고요. 준 게임인데 의미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냐? 바로 잠깐만 이거 잘리는데 좀 뒤로 가야 돼. 네. 보이세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자 친구들 자 이제 도망쳐 코스입니다. 제가 하듯이 좀 해볼게요. 자, 도망쳐 코스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망쳐 코스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다 일어서 볼까요? 그래서 자, 화면 뒤편에 온몸이 보이도록 네, 화면 중앙 뒤쪽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몸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선생님들 그냥 앉아있으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한번 저랑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멘트를 하실 때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냈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흠모해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도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요셉의 삶으로 들어가 이 시간 도망쳐 코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디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보디발 사건 안에서 요셉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게시켜 주신 다음에 이 코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이 도망쳐 코스 안에서 첫 번째 게임.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도망 가려면. 네, 도망 가려면이란 첫 번째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흔히들 이제 준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바디 밸런스 게임입니다. 바디 밸런스. 자, 친구들 이제 여러 화면이겠죠. 자, 친구들, 자 10초를 드릴 텐데 전도사님이 하는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동작을
한 다음에 그대로 멈춰서 10초를 버티는 친구들만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코끼리 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코 5번에 학다리 만들고 손 펼치고 있기.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이 코끼리 코 5번 들고 그 다음에 학다리 한 다음에 이렇게 손 펼친 다음에 10초를 견딘 친구만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약간 그 울렁거릴 텐데. 자, 이럴 때 중요한 꿀팁. 이 동적인 게임 할 때 그냥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효과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드린 그런 신나는 곡들 아니면 다른 신나는 곡들을 배경음으로 좀 깔아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게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네, 노래 준비됐나요? 네, 그렇게 노래를 깔면 되고요. 자, 노래는 그냥 깔아놓은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5 한 다음에 자, 학다리. 네, 이렇게. 저 잘 못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10초간 이렇게 버티는 게임인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소리, 플레이어 소리.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그럼 역동적인 그런 게임으로 연출이 되겠죠. 네, 다음 동작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필라테스나 요가 동작들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한 다리, 양반다리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 한 다음에 앉으세요. 자, 앉아서 10초. 자, 어느 기준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런 동작 10초.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동작이 자, 플랭크 동작이죠. 옆으로 돌아가서 손을 버티고 자, 친구들 이 자세에서 이번에는 15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소근육과 대근육이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30초 이상 못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재량껏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이 바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동작들이 미리 좀 구상하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몇 초 버티기, 성공, 우리 친구들 점수 몇 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무엇을 버릴까 게임입니다. 무엇을 버릴까 게임은 좀 준비물이 필요해요. 좀 가져주시겠어요? 벌써 힘드네요. 자, 처음에 자, 우리 친구들 다음 게임 따라해볼게요. 무엇을 버릴까? 네,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처음에 화면에 이렇게 옷에다가 주렁주렁 물건을 좀 달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참 많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해서 이렇게 네, 뭐 팔로 온 장사치 같은 느낌인데요. 잘 보이게 화면에 네, 이렇게 다 보이도록 화면 조절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게임은 전도사님 지금 몸에 있는 물건들이 잘 보이나요? 자, 이 물건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1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초가 지난 다음에 화면이 끌 텐데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10, 9, 5, 3, 1, 땡 하면 가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친구들 그전 화면과 지금 화면이 달라진 모습이 있죠. 어떤 물건들이 사라졌을까요? 나가면서 이때 바로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네. 화이트보드에다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가 사라졌죠?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네, 그쵸. 헤어밴드, 그리고
맞아요. 열쇠. 우리 선생님들 기억력. 자, 그리고 시계도 사라졌죠. 시계도 사라졌고, 그리고 형광펜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게임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쳐! 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마음속으로 초를 세아리고 그 초를 가장 잘 맞추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게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으려 해요. 도망갈 타이밍에 맞추어 줌 화면에서 도망치세요.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이제 15초를 드릴 텐데요. 그 15초를 마음속으로 세고 정말 이 시계 이제 시작! 하고 정말 전사님이 15초를 따로 셀 텐데 그 15초를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세다가 맞춰서 화면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하면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를 마음속으로 세고 10초가 됐다 싶은 순간에 화면에서 사라지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면 이제 그런 초식이 같은 거 있겠죠. 시작! 이거 마음속으로 땡 하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 뭐 맞춘 가장 제일 근접했던 3명, 뭐 4명, 아니면 1명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장애물을 피해 달아나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예시 그림도 있죠. 뭐 책, 젓가락, 그릇, 옷, 뭐 목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책, 젓가락, 그릇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젓가락, 그릇인데 이게 무슨 걸 하는 거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치는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피하려면은 그 장애물에 맞는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액션이 뭔지 기억했다가 그대로 네, 따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릇은 자, 그릇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책입니다. 그래서 제 1단계는 자, 친구들 1단계예요. 자, 시작. 그릇 하면은 그릇. 우리 친구 몇 명 맞췄네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릇, 젓가락. 시작. 그릇, 젓가락. 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 2단계까지 성공한 친구들 3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 젓가락, 그릇, 젓가락, 그릇, 책. 맞나? 그릇, 젓가락, 그릇, 책. 그쵸? 자, 시작하면 그릇, 젓가락, 그릇, 책. 이런 식으로 연상 게임 하듯이 단계를 늘려나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한 동작을 그 단어에 맞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그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응용할 수 있는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장애물에 대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먼저 보여준 다음 그 단어를 미리 말해주고 그 단어의 순서에 맞게 행동을 취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저희가 이제 준비해준 도망쳐 코스 안에서의 게임은 끝이 났고요. 이런 식으로 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이 코너에서는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고 그것들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제 뭐 달란트라든지 뭐 캠프 총 점수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도망쳐 코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옥살이 코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살이 코스. 네, 아까 류현석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필살기다라고 말씀하셨던 블록 만들기 옥살이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살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 네, 그쵸. 들리나요, 소리? 네. 네. 감옥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완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이 블록을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게 완성품입니다. 보면 맨 처음에 꿈을 이야기하는 색동옷 입은 요셉, 펼치면 팔려가는 요셉, 또 펼치면 옷이머리 안에, 또 펼치면 감옥,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지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실제로 만들면 저도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간단한 8개의 블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키트 가져와서 만들어 보실게요.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꼭 실제로 만들어 봐야지 조금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물은요, 블록 8개와 두꺼운 좀 테이프, 좀 스카치 테이프 얇은 거 말고 좀 두껍고 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테이프와 블록이 있으시면 됩니다. 교재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데요. 8, 9페이지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 친구들이 블록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순서를 여기 써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제가 이게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소리가 저한테 들어갔네. 저는 네, 저희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선 선생님 소리가 들어가나요? 저 이 카메라 안 쓸게요. 네, 지금 계속 보여서요. 네네. 네. 네, 이렇게 8개 준비하셨나요? 맨 처음에는 이 8개가 같은 색끼리 같은 색끼리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같은 색끼리 붙이셔야 돼요. 자, 붙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잘 보이시라고 까만색 테이프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같은 테이프끼리 다 붙이시고 다 붙이신 다음에는 이 바깥에 두 세트 있죠. 제 블록으로 치면 빨간색과 보라색만 이렇게 따로 떼셔서 한번 접으실게요. 이렇게 한번 접으셔서 이 접어진 이쪽 면에다가 테이프를 다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붙고 이쪽에 이렇게 붙겠죠? 보라색도 바깥에 있는 것만 해볼게요. 그러면 보라색과 빨간색은 테이프가 2개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과 파란색 음악 빼주세요. 중간에 노란색과 파란색은 바깥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전도사님, 상황에서 해보시는 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맨 끝에, 양쪽. 양쪽은 어느 쪽에다 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붙이고 나서는 이쪽에가 스티커 붙고
이쪽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놓을 때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하늘로 보게만 놓아주면 돼요. 바깥에 있는 것은 하늘에, 안쪽에 있는 것은 또 가로로 이렇게 두는 거죠. 네, 이렇게 세팅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팅이 되시면은 이거를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되셨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가로로 4개를 붙여주겠습니다. 저희 손 지금 나가고 있나요? 나왔어요. 뒤집은 상황에서 가로로 쫙 제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이렇게 거의 다 오셨습니다. 가로로. 네, 그리고 이 만들기 영상은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도 나가니까요. 일단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의미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붙이시고 나서는요. 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됐으면 요 위에 붙어있는 옆면을 세로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어주십니다. 이렇게 옆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블록 세팅은 끝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신가요? 사실 요렇게 딱 테이프 세팅이 제일 어렵긴 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어주시는 거. 반대쪽도 보여주세요. 반대쪽은 안 붙어 아. 있어요. 네. 네, 한쪽만. 자,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티커 두 번째로 가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 보실게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죠? 초점에 자, 이렇게 새로 붙였는데 어디서부터 스티커를 붙여야 되냐면 이 위쪽부터 붙이셔야 됩니다. 여기 맨 위부터 1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동옷 입은 스티커요. 색동옷 입은 스티커 붙여주셨으면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까만 스티커가 이렇게 가로로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모양대로 2번 스티커 붙이시고 2번 스티커 붙이시면 이렇게 열리는 대로
열으셔서 3번 붙이시고 이렇게 쫙쫙 붙이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스티커에는 칼선이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칼선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보내줄 거는 이제 칼선이 제대로 된 걸로 보내줄 건데 우리는 일단 이 스티커 그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열고 붙이고 열고 그래서 순서대로 쫙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붙인 거를 가져왔습니다.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만들면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요. 만약에 줌 상황에서 하실 때는 저희가 만들기 링크도 영상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런 영상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같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열리는 방향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 순서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열릴 때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는 스티커에서는 이렇게 왕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과 결국에 총리가 된 요셉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저 만들기를 좀 잘 못하거든요. 좀 약간 똥손인데 그런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복기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스티커 붙이는 거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순서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직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다음 순서가 영상을 잠깐 상영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보시면서 이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하고 배경 좀 보여주세요. 저 폰쪽 지금 폰쪽 의자 이쪽으로 좀. 네, 이번 목소리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은 저희 코스 마지막 스토리 코스인데요. 이전 코스를 통해서 요셉 블록 만들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배웠잖아요. 지금은 빅토리 코스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승리하게 하셨는지 영상을 보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책을 보시면 QR코드가 있잖아요. 이 QR을 찍고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만 공개되는 일부 공개로 올라간 유튜브 영상이 나와요. 그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 13분짜리 그 정도 길이가 되는 영상, 요셉의 일대기 영상을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저희가 오늘 13분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잠깐 맛보기로 앞부분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의 이후에 다 종료하신 이후에 요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영상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성경 이야기라는 반복 묵상에도 올라가는 영상인데, 그것들을, 네, 매주 보는 영상들이지만, 요셉 편은 특별히 37장부터 50장까지가 있으니까,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큐! 이게 바로 또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소리 안 나와요. 네, 코스 지도를 보시면 원래 빅토리 코스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잖아요. 방콕 목사 소리 나오죠? 함께 요셉 스토리를 배웠다면 소리 나오죠?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배울 건데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아까 전에 할 때 안 나왔어요? 아, 이걸 꺼놨네. 화면도 안 나와요. 소리랑 화면 다. 네, 선생님들 이따가 요거 QR 영상 보시고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요셉의 전반적인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면 다시 열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그러면 이 빅토리 코스를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선생님 응? 여기 네, 초등학.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제가 좀 소리 풀어주세요. 네. 빅토리 영상 이렇게 보셨다고 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생님들 받으셨던 화이트보드 있으시죠? 화이트보드 한번 다들 꺼내 보실까요? 화이트보드에 그 도전 골든벨 다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쓰던지 아니면 힘내, 화이팅,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봅니다. 빅토리 코스의 주안점은 아이들이 요셉의 일대기를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해서 나 역시 빅토리, 즉 승리하는 삶을 꿈꾸게 하는 데 있는데요.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객관식이나 주관식 또는 OX로 낼 수 있는데 가령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함께 요셉에게 절한 별은 몇 개인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선생님들 한번 질문에 답을 해서 여기 적어보시겠어요? 다시 문제 낼게요.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함께 요셉에게 절한 별은 모두 몇 개인가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선생님들의 정답은 과연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맞아요. 임경숙 선생님 11개 잘 적으셨고요. 평화교회 선생 박규수님 뒤에 크로마키 너무 잘 하셔가지고 가상백이 너무 잘 쓰셨어요. 네, 10일 적으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객관식 낼 수도 있어요. 요셉의 꿈에서 요셉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1번 해, 2번 달, 3번 별,
4번 구름.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적어보실까요, 한번? 자, 다시. 요셉의 꿈에서 요셉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해, 2번 달, 3번 별, 4번 구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4번 구름은 절하지 않았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셉의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 O 또는 X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맞춰서 아이들 연령별대로, 수준별대로 맞춰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셉이 행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컨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또 전도사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문제별로 수준에 맞춰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답을 재밌게 적으면 그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방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박 교수 친구 너무 재밌는 정답 했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 코스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형통하고 있다는 것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했어요. 네, 그 링크 통해서 보시면은 저희 같이 영상도 집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 한번 영상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문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건데 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만 받고요. 저희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 질문 정도만 받고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선생님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해제도 가능하니까요. 네, 질문이신 선생님들은 아니면 교육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너무 긴 시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추후에 저희가 이제 따로 연락 주시거나 또 이렇게 유튜브나 저희 신청서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계속 질의응답은 계속적으로 저희와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 메일, 그런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또 캠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왔다 해서 진행하는 일정표를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후에 연락 주시면 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많은 홍보나 이제 랜선 캠프 신청의 여러 가지 것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또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설명글이나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진행되는 모든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각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여름 캠프 가운데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